안녕하세요. 모두의 논술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국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그리고 혼자서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건국대학교의 논술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안내를 하고 예시답안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논술 문제를 이제 출제도 해보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답안지를 첨삭을 하다 보니 물론 좋은 소스도 있고 좋은 컨텐츠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술을 준비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모범 답안을 살펴보고 공부하는 방식이 가장 잘못된 방식입니다. 물론 100%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 그리고 풀이의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모범 답안을 1번 문항부터 2번 문항까지 각 문장을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물론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논술을 지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논술 문제와 모범 답안을 충분히 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시험을 보면서 많은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논술의 대비는 기본적으로 써봐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2014년 문제를 제가 왜 건국대학교의 첫 문제로 봤냐면, 2012년부터 건국대학교의 문제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현재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건국대학교는 어떤 문제를 요구하느냐, 12년과 13년의 문제의 유형에서 14년도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혼자서 논술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2012년의 문제와 14년의 문제가 무엇이 다르고 작성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스로가 모범 답안을 보고 이게 모두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됐으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를 기점으로, 가능하다의 입장이면은 물론 혼자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12년과 14년 문제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답안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은 혼자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석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풀어보고 모범 답안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읽기의 영역이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능하면 첨삭을 하려고 하는 내신 비슷한 친구들과, 그리고 인서울에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답안지를 써보고 친구들과 비교해보기를 원합니다. 건국대학교는 적어도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는 논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하위 호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상향에서 하향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아주 신뢰도 높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신 성적이 전혀 2등급, 1등급 초반을 만족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 건국대 경희대는 꼭 가고 싶다 라는 친구들과 한번 모여서 그 논술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왜냐면 스스로 그 편협한 시각에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예시 답안을 분석하는 그 소스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자, 14년 문제는 건국대학교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가장 원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풀어볼 문제가 있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대학교 2014년 문제는 후자입니다.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번 보더라도 좀 지루하더라도 14년 문제를 완전하게 완성된 답안지를 쓸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기출문제로 접근해야 건국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일단 문제 1번과 2번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 유형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와나의 관점에서 라고 하는 건 요약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건국대학교 1번 문제는 항상 글자 수가 이 정도예요. 500에서 600자. 자, 여기에다가 가의 측정 결과, 그러니까 표를 분석하시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죠.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가와 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측정 결과를 분석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밝히라는 것보다 측정된 결과를 분석해달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문제 1번은 600자를 나눠서 200자 이내로 짧게 가와 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400자 내외로 측정 결과를 분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와 나의 관점을 읽었으면 거기에 대한 요약은 어디에서 나오냐? 2번에서 나오죠. 자, 비교라고 하는 건 무언가요? 기본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여기에서 요약을 하지 말고 간단히 제시한 다음에 그 요약은 문제 2번에서 해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것은 건국대학교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거는 항상 가변적이에요. 자,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이 부분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세요 라고 했지요. 자, 일반적으로 완성도 높은 답안지는 첫 요구사항인 이 부분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시오가 400자를 지향을 해야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를 바탕으로 요구사항, 가변적인 요구사항을 600자로 서술을 하되, 자, 견해를 논술하라고 했으니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어미,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에서는 각 제시문의 관점을 간단히 제시하고 표를 해석하는 요구사항이 문제에서 있었고요. 2번에서는 각 제시문을 요약하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시오. 자, 이게 건국대학교의 문제 원형이고요. 첫 번째로 각 제시문을 제시하시오. 자, 150자에 혹은 200자 이내로 간단히 제시한 후에 표를 해석하는 걸 400자, 그리고 2번에서 요약 정리하시오 이를 400자로 요약 정리 분석을 하고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600자를 할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건국대학교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 싶었다면 적어도 우리 학교의 문제를 꾸준하게 풀어본 다음 우리 학교에서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구성을 하고 답안지를 그 구성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4년도 여러분들이 꼭 건국대학교를 준비한다면 외워야 하는 이 부분, 이 연도, 물론 이후의 문제는 천천히 풀어드릴 거고요. 2014년도만큼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연습하고 그 과정에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문제니 이것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시간을 나눠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14년도 수시모집 인문사회 계열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1번과 2번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성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절대로 길게 요약하지 말고 짧게 제시하는 것이지 요약하지 말아야 될 점, 그리고 1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를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요약은 2번의 문제 앞부분 400자를 요약하는 데 사용하시고 요구사항을 따라주면서 그것을 600자로 서술하는 방식을 문제에서 요구했다. 이 요구사항은 14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바고 그리고 2020학년도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건국대학교 14년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